예, 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22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예, 일주일마다 진행을 하는 예, 주간 시황을 보는 날이죠. 어, 코스피는 뭐 거의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어, 사실 별짓을 다 했죠. 예, 제가 보기엔 거의 별짓 다 했다고 봐요. 하루는 150포인트 빼고 그 다음날 그걸 또 다 감았죠. 예, 뺀만큼 다 감았어요. 실제로. 거의 지금 상태는 이제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어, 많이 내렸어요, 솔직히. 예, 이렇게 급락한 상태가 2000년 이후는 거의 두어 번? 네,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인 게 리먼하고 그리스, 예, 그 정도예요. 그 이후는 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주였나요?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쁘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걸 활용하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변화를 확인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을 분석하는 이유는 오른다, 내린다라는 걸 바로 눈치채기 위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자고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거 다음 주 7일, 아니다,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2일 해서 총 7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7거래일이 남았어요. 지금 15거래일이 지났고 이제 7거래일이 남은 상태인데 7거래일 안에 이거 복구될까요? 양봉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월봉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지금 여전히 하락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지금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이 멈췄다라고 판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상태가 뭐 거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도 벗어났고 이격도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도 동시에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낙폭 과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낙폭 과대라는 건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기술적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 상태를 보면 지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매수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상승하는 봉은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 그죠? 그게 기본 명제잖아요.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승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전봉의 저점을 높인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걸 상승이라고 가정한다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저점보다 전봉의 저점보다 높은 위치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상방을 보고 위치해야 됩니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상방을 볼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하단선은 180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7거래일 동안 제대로 된 상승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는 180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80이라는 수치는 이번 달에 저가보다도 낮죠. 예, 이번 달에 저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달에 저가를 지킬 의사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월봉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격이 벗어나 있으니까 이격으로 따지면 이제 얼마냐 217이나 233 그리고 저항이 있는 243까지는 어쨌든 반등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구조인 거죠. 지금의 상태는 반등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격을 좁히는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는 월봉상에서는 표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격을 벗어났으니까 아래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인버스를 사서 내려가는 걸 먹겠다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강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다고 지지가 없는데 이걸 매수로 대응하겠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자, 월봉은 매수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매수하고 한 달 버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월봉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한 달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수를 할 거면 봉을 낮춰야 됩니다. 주봉에서 매수하든 일봉에서 매수하든 매수할 수 있는 봉의 단위를 낮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단 월봉이 갖고 있는 목표가는 한 243까지는 보이니까 잘하면 다음 달에 243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이에요. 자, 주봉. 주봉으로 내려가면 야간장에 5.5포인트가 내렸어요. 예, 그래서 5.5포인트를 내리면 208.17이 됩니다. 208.17. 자, 여기서 시가는 야간 선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요. 반드시 이 가격에서 시작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반영한다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주봉을 보면 여기가 하단선이란 말이에요. A. 하단선의 위치가 A에 위치하게 되는데 A는 지난주 저점인 B보다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도 똑같죠. 저점을 높일 수 없는 거죠. 이번 주가 이미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예. 금요일에 그렇게 엄청난 반등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봉의 저점 B를 이번 주에 지킬 의사는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는 보이지 않는다. 예, 지금 상태에서 판단은 야, 이건 매수가를 전혀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격을 가지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꽤나
난해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은 최초 저항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격을 해소하는 자리는 여기 있어요. D.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없어서 매도를 치고 싶어도 이게 이제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버스 2X를 사기에도 자리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자, 지지가 없으니까 매수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매도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자, 이게 양봉으로 돌면 마지막 이제 이틀 남았을 때, 그 다음 주에 이틀 남았을 때 이제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면. 그러니까 D까지 한번 반등해 준다 그러면 어쨌든 그 다음 주에는 주봉을 이용한 반등을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대기가 어렵다.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 코멘트. 예. 지금은 증시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전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럴 땐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간편한 거죠. 예.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깔끔한 게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전혀 안 보이는데 예. 거기다 대고 이렇게 갈 겁니다. 저렇게 갈 겁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건 일봉인데요. 일봉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정석적인 흐름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이게 음봉 바닥, 음바, 그죠? 이게 음봉 바닥이고 음봉 바닥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양봉. 예. 이게 괜찮았어요. 음봉 바닥에 양봉이고 요게 아랫꼬리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서 아랫꼬리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예. 여기서부터 매수할 수 있고 여기가 손절이에요. 손절. 예, 이렇게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에요. 각도가 너무 둔해요. 지금 만들어진 지지의 각도가 지금 여기 저항 각도가 여기잖아요. 예, 여기가 저항이 있는데 저항의 각도는 굉장히 예리한데 반대로 지지의 각도는 굉장히 둔한 상태라서 과연 이게 섣불리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일봉은 상승하려고 만든 차트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어, 이 정도까지 개파락이 오면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재수가 좋다면 월요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금요일 날 시가 아래부터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특히 현물이요. 선물은 큰 의미가 없고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현물도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발 빼고 예, 주봉 양봉 날 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관망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요일 거의 저가 정도에서 상방 세팅을 했는데 어,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팔았는데도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살다 살다 예, 코를 잡고 저 정도 상승에 수익이 안 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만큼 지금 장이 엄청 지저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와 상관없이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식 선물이나 선물 매수를 했으면 에, 조금 더 즐거웠을 텐데 괜히 코를 사서 예, 하나도 재미를 못 보고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알고 모르겠다. 예, 일주일 정도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추이를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봉은 좀 부정적이에요. 예, 지금 상태에서 더 내린다는 건 상당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다시 반등할 때 인버스 2X나 선물 매도나 풋을 사지,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아직은 확실하게 위로 갈 만큼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시황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를 좀 볼까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음봉이에요. 지지를 다 쓰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오늘이 22일이니까 23, 24, 25, 26, 27, 28, 29, 30, 30일, 31일 열흘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열일이 남았으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락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열흘 시간 동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 오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거죠. 주봉. 예, 주봉은 저항에서 밀리고 있죠. 816만 원에 있는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봉의 지지가 있는데 월봉의 지지를 꾹 누르고 내려가다 보니까 예, 이제 누르는 힘이 없어서 되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은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이 다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음 주에 가면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잘 버텨야 돼요. 예, 중요한 건 오늘 잘 버텨야 된다. 이거예요. 못 버티면 다음 주에 저항들이 내려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윗꼬리가 길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 부정적인 것도 상당 부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무너지면 주봉은 최저가 모드니까 예, 지난주에 장대 음봉이 만든 저점을 다시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번 주에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죠. 결국에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번 주에 저가가 손절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잘 계산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수가 가능한 가격은 다음 주 기준으로 이번 주 시가, 예, 다음 주 기준으로 이번 주 시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면 지지와 저항 사이가 너무 좁아서 거래할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거래 불능입니다. 예, 레드박스님 안녕하세요. 예, 이건 거래하기 힘들어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되면 거래하기 힘든 겁니다. 지지와 저항이 모이는 건 이거는 우리들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의 차트가 아니에요. 자, 일봉으로 갈게요. 일봉, 자, 일봉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죠? 위에 이렇게 저항이 딱 내려오면 그 저항에 딱딱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거 음봉 나면 안 돼요. 지금 상승은 일봉이 끌고 올라가는 거라 일봉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점 깨지면 안 되고 어제 저점이 깨지면 이제 주봉이 양봉을 낼 거냐 음봉을 낼 거냐의 고민 단계까지 갈 건데 만약에 주봉이 음봉까지 내려가면 다음 주는 이제 쳐다보지 않는 게 베스트. 됐죠?
자, 이제 리플로 갑니다. 리플. 그죠? 아직 양봉이 아니지만 열흘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봉을 봤더니 음봉이에요. 이게 주봉이 음봉이 난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 주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에 이 봉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주봉이 음봉이면 다음 주에 거래해야 될 이유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거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저항이 예쁘게 내려옵니다. 이게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밑에서 끝나면 아, 이거는 거래할 가치가 없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리플을 정리할 때가 323원입니다. 323원. 323원이면 어디냐? 여기에요. 예. 제가 정리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323원. 지금 이제 192원이에요. 그죠? 그때 정리 잘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빼버렸어요.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싼 계좌에 있는 돈 다 뺐어요. 예, 다 빼서 지금은 그냥 예, 선물 옵션 계좌에다 넣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주봉이 하락을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암호화폐는 주봉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여서 예, 주봉이 한번 하락 시작하면 거의 바닥을 찍을 때까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보다는 주봉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서 예, 주봉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내버려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시황을 하면서도 암호화폐 쪽 시황은 굉장히 빨리빨리 패스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하락이 끝날 때까지는 관심을 끊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쳐다도 안 보죠. 예전에 제가 리플을 살 때 320원부터 샀단 말이에요. 320원이랑 280원대랑 두 번에 나눠 샀는데 지금은 190원인데도 안 사요. 280원인데도 샀는데 이젠 190원인데도 안 사는 이유는 지금은 어쨌든 하락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하락이 끝나려면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전부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관망해 볼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시점은 한 6월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이 3월 22일이잖아요. 길게 보면 6월까지, 짧게 보면 4월 말까지는 하락을 보고 있어서 그 시점까지 됐을 때 다시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냥 내리게 두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봉이 어떻게 하냐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주봉이 음봉으로 끝나면 일봉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예, 거의 무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엄청 잘 나갔었어요. 2달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올린 거 한 달에 다 뺐습니다. 그죠? 자, 열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주봉은 지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봉이냐 양봉이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 이제 저항이 이렇게 내려와요. 시초가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면 거래 안 하는 게 베스트. 예. 이대로 내일 아침 9시를 맞이하면 아, 안녕이에요. 안녕. 매수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하락 추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 상태면 그냥 포기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봉 나면 거의 예, 거래할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봉도 오늘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봉만 보세요. 예, 주봉이 양봉이면 위로 갈 수 있는 거고 주봉이 음봉이면 포기해야 돼요. 제가 제일 특이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이 비트코인 SV인데 예, 정말 특이한 종목이에요. 그죠? 변동폭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사토시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어,
정말 신기한 거죠. 사토시라고 올랐는데 확인도 안 돼요. 어, 주식이라는 건 사실 호재가 뜨든 악재가 뜨든 어쨌든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그걸 확인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뉴스가 떠가지고 그 루머가 이게 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그걸 해당 업체에 확인 요청을 합니다. 공시 요청을 하죠. 이러이러한 루머가 있는데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라. 그러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발표를 해줘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없어요. 그런 게 발표고 뭐고 일절 없습니다. 그냥 루머에 시작해서 루머로 끝나는 아주 독특한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는 데 있어서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좀 룰이 너무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 룰이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뭔가 하시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어서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오스 볼까요? 이오스는 2,000원대까지 다시 왔어요. 음, 저가가 2,025원이에요. 와, 6,000원을 찍었는데 2,000원을 보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뭐 새토막 난 거잖아요, 지금. 6,175원짜리가 두 달 만에 네, 2,025원을 찍었으니까 이게 뭐 이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8,000원, 8,057원에 샀는데, 예, 8,057원에 사서 제가 산 자리가 어디냐면요. 8,057원, 여기에요, 여기. 이 정도.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샀어요. 와, 근데 그때 팔면서 2,000원이 올 거다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진짜 왔어요. 진짜 깜놀이네요. 예, 그때 제가 이오스를 팔고 떠나면서 한 얘기가 이제 이오스는 2,000원이 와야 사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2,000원이 왔습니다. 어, 부정적이다. 예, 계속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걸 매수할 생각은 없고 계좌에서 돈을 뺀 걸 다시 넣으려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월 달 시작할 때 던진 화두가 있어요. 더 이상 볼 거 없다. 그런 얘기를 던졌는데 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였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였어요. 3월 초의 모습은 지금까지 예, 지금 숏을 진입하시면 안 되죠. 반등이 와야 숏이 되는 거지. 그냥 들어갔다가 물리시면 컷 당합니다. 컷. 자, 이렇게 해서 시황은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